기능접수 관리법 산정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은 공공기관의 RFP 요구사항 자료를 이용해서 기능점수 산정 양식의 간이법 방식으로 기능점수를 산정하고 보정계수를 반영해서 최종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구하는 그런 실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하고 이제 실습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실제 사업의 그 제한 요청서, RFP에 나와 있는 기능에 대한 부분, 그리고 비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파악하시고, 그 기능들을 가지고 우리가 산정하고자 하는 기능 점수 산정 양식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RFP에 나와 있는 기능 요구사항과 사업 환경 및 특성 정보, 이 내용들을 이용해서 기능 요구 사항들을 이제 우리가 데이터 트랜지션 기능의 그 기능 항목으로 식별을 하시고요. 그리고 사업의 특성, 어떤 환경적인 부분, 그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보정 계수의 정보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기능 점수 산정 양식을 이용해서 기능을 식별하시고 보정 계수를 반영하면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자동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가지고 그 간이법 산정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그 실습의 시나리오입니다. 우선 사업은 과태료 징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내용은 방송통신사무소 과태료의 징수 체납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징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목표 시스템에 나와 있듯이 우리 구현하고자 하는 과태료 징수 관리 시스템 요 네모 안에 있는 업무들을 보시면 요거가 좀 생소하긴 한데요. 징수 관리부에 대한 조회, 징수 결의 관리, 고지 관리, 독촉 활동 관리, 체납 관리, 수납 관리, 결손 처분에 대한 관리, 기타 기능, 그리고 회원 관리가 있어서 이제 사용자가 로그인하고 특히 GPKI 인증을 뭐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로그인해서 들어와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 외부에 있는 이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소유 현황 정보, 그다음에 나이스 신용평가, 그 신용정보회사네요. 여기에 있는 그 신용정보 데이터, 그러니까 D브레인에 있는 과태료 수납 현황에 대한 정보,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해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흐름도인데요. 업무 흐름도는 이제 왼쪽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 그 안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일부 기능은 제외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박스 또는 마름모의 표시들이 이 전체 다가 이번에 요구사항은 아니라 이 중에 일부만 이제 뽑아서 그 실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위에서 한번 보시면 수입 징수 의뢰가 있고 징수 요청이 있으면 뭐 징수 결의를 하고 납입 고지서를 발송하고 중간에 몇 개 그 체크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뭐 가산 결의, 독촉장 발송, 중간에 뭐 유예 신청, 사유 발생, 뭐 있고 납부가 있고요. 그래서 그 독촉 활동 또는 압류, 그다음에 압류 해제 사유 발생하면 압류 해제하기도 하고 또 납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체납 정리, 결손 처분하고 최종 종료가 된다. 라고 이런 어떤 그 흐름도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 업무 전체가 좀 복잡한 업무여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흐름이구나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기능에 대한 부분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지금 나와 있는 이 기능들은 실제 RFP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산정 실습을 하면서 실제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한번 그 보시기에 그 유용한 정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이게 전체적으로 5페이지까지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요구사항은 회원 관리 및 로그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회원 관리 및 로그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기능은 밑에 보시면 이제 활용 정보, 데이터는 사용자 정보를 이용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보 데이터를 이용해서 회원 관리 및 로그인 기능을 구현한다고 되어 있죠. 그 상세한 그 기능은 뭐 밑에 설명이 나와 있겠죠.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등록 기능과 수정 기능이 있다네요. 그래서 사용자 정보를 이용한 그 사용자 등록 그리고 사용자 수정 기능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용자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로그인 할 때는 우리가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고 이제 어, 조회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또 하나는 행정 전자서명 GPKI를 이용해서 또 접속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면 첫 번째 요구 사항에서는 사용자 정보, 이 논리 파일, IRF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용 아니죠. 사용자 등록, 사용자 수정, 그다음에 로그인, 행정 전자서명을 이용한 로그인 이렇게 기능이 4개 식별하실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기능을 뽑아서 정리하시는 겁니다. 이게 간이법 실습인데요. 쭉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징수관리부 조회 기능입니다. 여기도 아래에 보시면 징수결의 기본 정보와 징수결의 납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기능을 구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내용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징수관리부 뭐 조회, 네, 뭐 계산이 있다 이런 설명도 있고요. 네, 세 번째 요구사항은 징수결의입니다.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요. 이 기능은 징수결의 기본 정보, 징수결의 납부자 정보 두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징수결의 등록, 수정, 삭제, 조회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징수결의 기본 정보와 납부 정보가 앞에랑 똑같네요. 그죠? 네,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는 두 번 산정하진 않죠. 네, 그래서 그때는 뭐 제외하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고지 관리. 고지 관리도 일반 공시송달 정보를 이용해서 등록, 수정, 삭제, 조회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수납 관리. 수납 관리는 수납 정보, 고지 정보, 디브레인 수납 정보 내역을 이용해, 세 개를 이용해서 뭐 CRUD를 구현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딱 보니까 디브레인은 디지털 예산, 디지털 회계 예산이라고 해서 외부에 있는 데이터에서 받아서 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말은 이 데이터는 EIF다. 그 얘기네요. 그럼 체납 관리. 여기는 재산조사 정보, 압류 정보, 그 국토부 재산 정보, 신용정보회사의 아까 나이스 신용정보였죠. 정보. 그러니까 국토부와 신용정보는 외부 내부죠. 외부 데이터 두 개, 내부 두 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CRUD를 한다. 되어 있네요. 독촉 활동은 독촉 활동 정보를 이용해서 뭐 CRUD를 한다. 되어 있네요. 네, 결손 처분도 결손 처분 정보를 이용해서 뭐 등록, 수정, 삭제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조회는 없네, 그죠? 그리고 사후재산 조사 내역을 등록, 수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기능이 3개, 2개, 5개나 있네요. 네, 기타 기능은 기타 활동 관리 정보를 이용해서 등록, 수정, 삭제, 조회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기능 정보들은 우리가 활용하는 데이터, 논리 파일이죠. 논리 파일들이 IRF 또는 EIF일 거고요. 그다음에 기능들 위에 나와 있는 요구사항에 대한 명칭 또는 세부 내용이 나와 있는 기능, 요 기능이죠. 그 내용들을 이제 등록, 수정, 삭제, 조회 그런 구조에서 엑셀에 전체적 작성하시면 전체 기능 점수에 대한 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간이법에서 기능뿐 아니라 이제 비기능 부분까지 해서 전체 사업비를 산정하는 거다 보니까 비기능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기능인 부분은 그 보정계수를 결정할 때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비기능 중에 성능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능 최적화에 대한 요구사항, 그다음에 성능 요건에 대한 일반 사항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보시면 웹 서비스 및 브라우저 측면에서
쫙 보면 있네요. 뭐 브라우저는 엣지, 크롬, 파이어폭스 뭐 다 호환되라. 호환하게 해달라는 거고요. 평균 응답 시간, 처리 시간은 뭐 3초, 3초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트랜잭션 할 때 3초 안에 응답하게 해달라. 그런 성능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계 구현 시험 단계에서 도구를 이용해서 해달라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성능에 대한 비기능 요구사항입니다. 다음은 인터페이스 부분인데요. 인터페이스는 쉽게 그거죠. 외부와 내부의 인터페이스,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 누구, 어떤 기관, 어떤 데와 인터페이스 하느냐 그 부분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나왔었죠. 뭐 D브레인도 있었고 나이스 시종평가도 있었고요. 국토부도 있었나요? 있었죠. 그래서 그런 그 회사인데요. 밑에 나와 있네요. 유관 시스템 연계 및 연동, D브레인, 국토교통부, 신용정보 이런 데이터들을 가져온다, 인터페이스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예, 보안 부분입니다. 보안 부분은 그러니까 시큐어 코딩을 준수해달라, 웹 취약점을 제거해달라 그런 설명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요구사항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해달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관련된 비기능 요구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장비 측면에서는 시스템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유닉스, NT 서버 등 이기종 하드웨어에서 운영되어야 된다. 뭐 유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기능 요구사항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방금 보신 그 내용들을 이제 자세히 꼼꼼하게 다시 보시면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지금 보시는 이 양식 또는 가이드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능 점수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위에 있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 나와 있는 그 양식을 활용해서 기능 점수, 보정 개수, 최종 사업비 반영을 하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료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네, 보시면 그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입니다. 협회에서 사업 지원이 있죠. 사업 지원의 수발주 지원, 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업 지원에서 수발주 사업 대가, 사업 대가죠. 요 중에서도 이제 뭐 여러 탭이 있는데요. 자료실 안에 보시면 기본적인 가이드도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방식별 엑셀 템플릿. 네, 여기 보시면 맨 아래 보시면 1번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툴의 기획 및 구현 단계. 이번에 우리가 할 자료는 간이법 방식이니까 구현 단계 간이법이니까 이걸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면 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편의를 위해서 미리 다운받아 뒀는데요.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 자료가 그 방금 다운받은 그 간이법 양식입니다. 양식이어서 아래 간이법 양식이 FP를 작성하고 두 번째 보정 개수 보시면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선택 드롭다운입니다. 선택하면 이 값이 자동으로 바뀌게 되어 있고요. 바뀌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서 최종 금액이 나오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정한 그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우선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FP 산정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플리케이션부터 시작해서 요까지 유형까지 이 부분을 채우시면 기능 점수는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데이터 하나 식별했다라고 하시면 IREF, EIF 바꾸면 값이 바뀌죠. 그래서 IREF 하면 바뀌고 두 번째 기능은 TRUD 트랜잭션이니까 뭐 EI 또는 EQ, EO 하시면 또 값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기능, 트랜잭션 기능, 또 데이터 기능, 트랜잭션 기능 이렇게 전체를 식별하시면 왼쪽에 이제 기능 점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또 계산된 값은 자동으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래 보정 개수를 선택하면 또 마찬가지로 반영이 되어서 최종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그런 구조니까 엑셀 양식을 이용해서 이 부분부터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좀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기를 작성하시고요. 보정 개수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계 복잡성, 성능 요구사항,
운영 환경 호환성, 보안성 요구 수준, 그 부분들을 이제 드롭다운해서 그 클릭을 딱 하시면 이제 요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볼리고 보시고 요게 해당이면 요거 선택, 요거이면 선택,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최종 산출한 기능 점수가 자동으로 엑셀 양식에 반영이 되고요. 보정 개수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윤이 20%, 그다음에 직접 경비를 물론 이유는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직접 경비 만약에 있다면 여기 포함을 하시면 되겠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전체에 반영이 되어서 VAT를 제외한 그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엑셀 양식에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컷 지금 잠깐 동영상을 멈추시고 이제 우선 실습을 한번 해보시고 다시 그 동영상에 와서 제가 설명드리는 뒷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멈추시고 한번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 실습 한번 해보셨나요? 네, 기능점수 간이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엑셀 양식을 이용하면 사실은 우리가 단위 프로세스 또는 논리 파일 그리고 기능에 대한 유형 그 부분만 식별하면 가중치가 좀 기능 점수가 이제 자동으로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간단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직접 엑셀 작성하신 거와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같이 비교 한번 해보시면서 좀 더 혹시나 이제 누락된 거라든가 아니면 그까지 생각 못했다라는 게 있다든가 또는 이걸 빠뜨렸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꼭 체크하셔서 다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기능 목록을 리스트업한 자료인데요. 우선 업무명 밑에 제가 좀 설명하기 쉬우라고 이제 단축 아이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관리 측면에서 기능을 한번 보면 우리가 앞에 요구사항이었었죠. 사용자 관리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 정보 데이터 이게 테이블이라는 거죠. 사용자 정보 당연히 IRF인 거죠. 이 IRF 내부 논리 파일을 이용해서 사용자 등록, 수정 그리고 로그인 기능 두 개인데 등록한 사용자에 대한 로그인과 GPKI를 이용한 로그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 사용자 정보 IRF 그죠? 그다음에 사용자 등록 수정 EI 기능, 그다음에 GPKI 또는 일반 로그인 기능 EQ 기능. 그러니까 로그인 기능인데 어떤 로고를 남긴다든가 하면 이 오도 가능하겠지만 방금 보신 요구사항에는 뭐 그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EQ로 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징수관리부 징수결의인데요. 아래 부분 여기 보시면 징수관리부 조회 기능인데 결의 및 내역을 조회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조회 기능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는 징수결의 기본정보, 납부자 정보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조회를 한다. 그런데 조회 데이터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계산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논리 파일 두 개, 조회 기능 EQ 또는 EO인데 계산이 있어서 EO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 뒤돌아가 보시면 징수결의에서 징수결의 기본정보 IRF, 납부자 정보 IRF, 징수관리부 조회 기능 EO, 계산식이 있었죠. 그다음에 징수결의 쪽을 계속 보시면 징수결의 쪽도 똑같은 데이터, 징수결의 기본정보와 납부자 정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똑같은 데이터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데이터를 반복해서 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걸 빼버리시면 되는 거죠. 그 데이터 반영 없이 앞에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대로 징수결의에 대한 등록, 수정, 삭제, 조회를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징수결의에 대한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조회 기능은 그러니까 징수에 대한 부분, 어떤 금액의 계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2호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지 관리인데요. 고지 관리를 보시면 고지 관리도 일반 공시송달 고지 정보라는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고지 내역을 등록, 수정, 삭제줘야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도 데이터, 고지정보 데이터 하나에 CRUD, 이거 조회는 계산식이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납 관리입니다. 네, 수납 관리는 수납 정보, 고지서 정보, D브레인 수납 정보, 세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구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D브레인 정보는 디지털 회계 예산,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엑셀로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납과 고지서 정보는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있는 IRF인 거고, D브레인 정보는 외부에 있는 EIF가 되겠네요. 이걸 이용해서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업로드는 어차피 등록과 똑같은 거죠. 등록, 수정, 삭제, 조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관리는 여기 있네요. 수납 정보 IRF, 고지서 정보 IRF, 외부에 있는 D브레인 정보를 이용해서 구현하도록 되어 있고, 등록, 수정, 삭제, 조회도 되어 있고요. 그 조회 기능은 이제 계산식이 포함된 2호로 식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 관리인데요. 체납 관리도 보시면 재산 정보 조회, 압류 정보, 국토부 재산 정보, 신용 정보. 이 신용 정보도 아까 말씀드릴 때 외부 나이스 신용 정보 그쪽 데이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신용 정보와 국토부 재산 정보는 외부 데이터였고, 압류와 재산 조사 정보는 내부 데이터이네요. 내부 두 개, IRF 두 개, EIF 두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체납 내역을 CRUD 한다. 보시면 되겠네요. 예, 체납 관리는 예, 재산조사 내부 IRF, 예, 압류정보 IRF, 그리고 외부에 있는 국토부 재산정보 데이터 EIF, 나이스 신용정보에 있는 신용정보 데이터 EIF, 이 데이터 4개를 이용해서 체납 내역 등록, 수정, 삭제, 조회를 하는데, 등록, 수정, 삭제는 이제 바깥에서 들어가는 기능, EI 기능이고요. 조회 기능은 EO 또는 EQ인데,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체납 내역을 계산하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EO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독촉 관리인데요. 독촉 관리도 보면 독촉 활동 정보를 이용해서 등록, 수정, 삭제, 조회한다. 독촉 활동 하나에 CRUD 4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독촉 관리가 테이블 IRF 하나에 CRUD. 예, 독촉도 어떤 금액을 계산해서 활동하는 계산된 값이 있다고 해서 EO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손 처분 관련된 기능인데요. 예, 결손 처분 기능입니다. 여기는 결손 처분 정보, 데이터 하나를 이용해서 결손 처분에 대한 등록, 수정, 삭제, 예, 등록, 수정, 삭제 기능을 하고, 사후 재산 정보에 대한 내역을 등록하고 수정하고, 그러니까 위에 등록, 수정, 삭제, 등록, 수정 5개 기능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등록, 수정, 삭제 기능은 들어가는 기능 EI니까 IRF 결손 처분 정보 하나에 EI 기능 5개가 되겠습니다. 결손 처분 관리, IRF 결손 처분 정보 하나에 등록, 수정, 삭제, 또 등록, 수정 5개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타 기능인데요. 네, 기타 기능은 기타 활동 정보를 갖고 있는 데이터 하나에다가 기타 활동 내역을 뭐 작성하는 등록, 수정, 삭제, 조회 네 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 활동 정보 요거 자체가 좀 뭐 보이는 것처럼 계산식이 있을까 없을까 약간 고민이 되긴 하지만, 기타 정보를 단순히 어떤 디스크립션 정도의 개념이라면 조회 기능은 계산식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회 기능은 EQ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기타 정보는 기타 활동 관리 정보에 대한 IRF 하나, 나머지 등록, 수정, 삭제는 EI, 조회는 EQ 이렇게 그 식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그 48개의 기능이 식별이 되었고요. 이 기능들을 이제 엑셀에서 작성하셨으면 자동으로 계산값이 보일 텐데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기능 점수에 보시면 IRF, EIF, EI, EO, EQ에서 전체가 241.6 FP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보정 계수 측면에서 규모 보정은 여기 보시면 241.6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서 이제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 복잡성, 뭐 성능 요구사항 등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구사항 이외에 비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비기능 요구사항. 그 내용을
참조해서 식별하실 수 있는데요. 연계 복잡성을 한번 보시면 연계 복잡성은 이제 외부 인터페이스였었죠. 인터페이스는 그 빨갛게 표시된 것처럼 뭐 D브레인 정보, 그리고 뭐 국토교통부에 있는 정보, 부동산 내역 정보, 그리고 신용정보, 나이스 신용정보에 대한 신용정보. 그래서 세 가지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보를 외부에서 인터페이스 한다는 거였었죠. 그렇게 보면 연계 측면에서 3개에서 5개 연결을 한다. 이 항목이 되겠죠. 1.0. 성능 요구사항입니다. 성능 요구사항은 이제 두 가지 크게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위에 보시면 위에는 뭐냐 하면 그, 뭐 브라우저에 대한 호환이 있었고요. 평균 응답 처리에 대해서 3초 정도를 해야 된다. 3초를 보장해야 된다. 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설계 구현 시험 단계부터 성능 테스트 도구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구를 이용해서 구현해라. 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가보시면 1, 2, 3, 4, 5가 있는데요. 5번 보시면 처음부터 설계, 개발, 구현 단계부터 도구를 이용해라. 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운영 환경에 대한 호환성인데요. 운영 환경 호환성은 그 시스템 장비 측면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요. 유닉스, 엔티서버 및 엔티서버 등 이기종 하드웨어에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유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서 뭐 돌아가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이런 표현을 보시면 앞에 보시면 이제 운영 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면서 유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다. 1.0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안성에 대한 요구사항은 우리가 비기능 요구사항에서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빨갛게 표시된 것처럼 시큐어 코딩에 대해 준수해라. 웹 취약점을 제거해라. 개인정보 보호를 해달라. 라고 만약에 세 개가 정의되어 있었다면 우리가 여기서 그 전체 암호화, 웹 취약점 점검, 시큐어 코딩, 개인정보 보호 이런 식별된 것 중에 세 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3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있었다면 다른 값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능 점수를 구하고 보정 개수 선택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태료 징수관리 시스템의 개발비 산정 결과는 기능 점수 241.6, 올해 단가 55만 3,114원. 이런 거는 이제 연도가 바뀌든가 단가가 바뀌면 자동으로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규모부터 해서 보정 개수는 좀 전에 우리가 선택한 그 값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능 점수 곱하기 단가 곱하기 보정 개수의 곱을 하면 개발 원가가 되는데요. 오른쪽 이렇게 2억 300만 원 정도가 식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윤 25% 이내인데 20%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타 직접 경비는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만약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플러스해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2억 7,900 정도가 그 식별이 되었고요. 물론 이 금액은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이상으로 기능점수 간이법 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기능점수 정성법을 이용한 산정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